자, 소개해드릴게요. 완전 럭키비키잖아. 네, 대한민국의 긍정 신드롬을 가져온 원형적 사고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아이브의 장원영 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훈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2024년을 또 관통하는 굉장히 또 핵심 키워드였던 그렇죠. 거. 본인도 좀 알고 계시겠죠? 저도 사실 이거는 저한테 너무 당연하고 좀 생활적인 사고였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럭키비키라는 말도 제 영어 이름이 비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어느 날 그것도 투어 중에 일어난 일이기도 한데 스페인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근데 앞에서 유명한 빵집을 매니저님이랑 이제 오래 기다렸는데 딱 제 앞에서 빵이 솔드아웃이 된 거죠. 근데 정말 딱 제 앞에서 It's sold out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조금만 더 들어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새로운 빵이 나온다. 기다리시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빵, 갓 나온 빵 먹을 수 있고 완전 나 비키니까 럭키한 비키잖아. 이렇게 한 일화를 팬분들께 말한 건데 아. 그때부터 럭키비키가 뭔가 순식간에 그러니까요. 아침 일어나 보니까 모두가 거의 사용하고 있는 밈이 됐더라고요. 아이야, 먹고 싶은 참이었는데 벌써 누웠잖아. 완전 럭키비키잖아. 그러면은 럭키비키를 예를 들어서 사전적 의미로 풀이를 하자면 좀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뭐 이게 또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다 보니까 자기 합리화랑 약간 그렇죠. 헷갈리실 수가 현실 있는데 도피. 그럴 수 네. 있겠네요. 제가 사용하는 그 럭키비키라 함은 음. 뭔가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고 그 안에서 감사한 거를 찾는 거였거든요. 네네. 아, 지금 보니까 이제 원영 씨가 요런 그 럭키비키라는 그 이제 키워드가 유행을 하면서 이게 이제 그 기업 세미나에도 이제 이런 이야기가 네네네. 아 이게 정말요? 그럼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핵심 키워드. 우리도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 원형적 사고 챗 GPT도 있고 이게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일이 커져버렸네요. 일이 커져버렸어요. 아유, 일이 여간 커져버린 게 해외에서 빵집에서 내 앞에서 줄이 끊기면서 생긴 이 한 상황이 이한 상황이 와. 이렇게 2024의 그- 밈이 되고 아니 근데 소위 말해서 이런 그 원형적 사고라고 불리는 이런 긍정적 마인드는 좀 언제부터였던 것 같아요, 원영 씨한테는? 그래서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사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다는 게 좀 어떤 식으로요? 좀 낙천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나쁜 일이 있었을 때 그 나쁜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그래서 그 다음은 뭔데? 이 다음에서 일어날 좀 후의 일들을 생각했던 것 같고 또 나쁜 일에 고립된 적이 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본인도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이제 불행한 순간 거기에 고립돼서 매몰되면 사실은 한없이 수렁으로 빠지거든요. 맞아요. 생각하기 나름이고 네, 생각하기 나름이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맞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도 정말 맞는 말이고 아, 그 원영 씨가 사실은 올해 이제 저 22 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 어린 나이잖아요. 너무 어린 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연예계 생활을 꽤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초월한 듯한 얘기를 많이 하네요. 예? 벌써 데뷔한 지가 이제 한 4년, 5년? 이제 횟수로 8년 벌써 그렇게 그렇죠. 됐나요? 그 정도 됐어요. 어우,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데뷔한 나이로 따지자면은 제가 14살 와. 아니 어쨌든 이 원영 씨가 말 그대로 이 진짜 초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뭐 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뭐 이제 원영 씨의 인기가 아이브가 또 인기가 굉장히 좋지만 알리죠. 이런 어린이들에게 어떤 이런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또 주는 것도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특히나 저도 너무 뿌듯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정말 어렸을 때는 어른을 보면서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왜 애기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제가 하는 행동들이 그 친구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도 또 럭키비키가 나온 또 다른 럭키비키인 것 같아서 또한 너무 감사하고 맞아요. 좋았어요. 예. 아, 이 진짜 네. 아까도 조세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진짜 노래가 다 좋아요. 예. 저희 노래는 어때요? 아, 이거 굉장히 좋네요. 이 노래 좋아요. 이번 거는 그 후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후크. We are 하면서 거기 아이브가 또 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지만 특히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제 초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래서 아이브 콘서트장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게 콘서트가 끝나고 나면 음.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께서 이렇게 핸드폰에 전광판을 만들어서 따님이나 자녀분들의 이름을 하고 이렇게 기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우리 아이. 제가 마치 학교 하고하는 처럼. 신경처럼 기다리시면서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우리 아이는 어딨나 이렇게 찾고 있는 맞아. 아이, 풍경이 귀엽다.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앵콜 할 때쯤 보면 저희가 좀 가까이 다가가서 막 인사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맞아요. 이런 목소리가. 진짜 하이톤의 우리 아이들. 어린 네, 친구들 어린 목소리. 친구들의 그 목소리가 엄청 많이 들려요. 그래서 그런 거 들으면 저희도 막 서로 막 눈 마주치면서 웃고 너무 귀엽다 이러면서 그런. 사실 저희가 어린 아이들의 눈을 볼 일이 사실 살다 보면 많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콘서트를 하다 보면 어느 구역에 가면 그 너무 동심 어린 눈과 정말 우리들은 이제 나올 수 없는 그런 눈빛들을 가지고 예, 또 우리들은- 많이 알아 세상을 많이 우리 원영 씨가. 그러네요. 예. 그때만 가질 수 있는 눈빛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때만 네. 가질 수 있는 눈빛이 맞아요. 존재하잖아요. 네. 원래 가수를 두 분 다 꿈꾸셨는지. 저는 원래 사실 가수를 어렸을 때부터 꿈꾸진 않았고 저는 항상 장래희망칸에 아나운서를 썼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나운서. 그래서 뭔가 그냥 막연하게 아나운서가 되고 싶고 그 직업을 항상 써왔었는데 우연치 않게 언니 졸업식 갔다가 네. 거기서 캐스팅이 돼서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요. 길거리 캐스팅처럼. 네. 아니 그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명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분이 저를 뽑아주시고 제가 회사 입사하고 한 3일 뒤에 나가셨어요. 근데 보통 네. 잘 아시겠지만 이 연예계라는 게 오고 가다 한 번쯤은 아, 마주치거든요. 뵙죠. 뭔가 예. 다 두루두루 돌아서 오시잖아요. 아니면 다른 회사로 네. 간다든가. 가시던가. 네. 근데 제가 그 이후로는 그분을 한 번도 뵌 적이 와. 없고 그냥 저를 뽑아주시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심지어 되게 신입 분이셨거든요. 이야. 헤드분도 아니고 정말 네. 신입 언니가 정말 어린 언니였는데 볼 때마다 언니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3일 뒤에 사라지셨더라고요. 야 그분도 참 또. 네. 전설의. 이야 진짜 신기해. 그래서 저도 이것도 좀 운명적인 거 아니었을까. 혼자 이것도 처음 말하는 건데 사실 그 졸업식도 원영 씨 졸업식이 아니라 언니 졸업식 같. 네. 그러니까 맞아요. 참 제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이곳에 데뷔한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자기가 직접 한 경우 별로 없어. 누가 따라가자고 해서 갔다가 그 연습생 때 여러 가지 고충들이 좀 많다고 좀 얘기들을 하는데 원영 씨는 뭐 다이어트 같은 거 별로 아 저는 그 다이어트 하는 언니들의 우리 개인당 식권이 하루에 한 장씩 나오거든요. 식권이 나와요. 네, 근데 다이어트 하는 언니들은 이제 이걸 안 쓴대요. 그럼 언니한테 쫄쫄 가가지고 언니 그러면 저 언니 식권 한 장만 써도 돼요? 해서 저는 2인분을 먹고 막 그랬거든요. 먹어도 안 찌는구나. 그 돈으로. 아, 네. 먹어도 안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때 너무 14살 막 이렇기도 했고 아. 다이어트와는 거리가 먼 나이기도 했던 것 하기야 같아요. 14살이면은 뭐 한창 성장기이기 네, 때문에. 네, 맞아요. 오히려 네. 키 커야 되는 나이였어. 그렇지, 그렇지. 네. 저는 진짜 뭐 조금이라도 덜 무거우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무슨 노력들을 했어요? 아, 이거 말 뭔가 못해요, 그 진짜로. 비법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뭐가 또 언니들이- 연습생들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건데 무슨 뒤에서 언니가 발가락 이렇게 대주면 뭐 쫓겨나온대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 막 머리 잡아주기 이런 거 많이 나왔어. 아 머리 머리 잡아주는 잡아주긴 뭐예요? 머리 이렇게 올려주는 거 말하는 머리카락 거죠. 무게 때문에. 머리 이렇게 머리 이렇게 아,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잡아주면서 이렇게. 살짝 들어주기. 아, 근데 또 너무 웃기다. 앞에 신인개발팀 언니가 딱 떳떳하게 서 있어서 정말 이렇게 들어줘야 되거든요. 뒤에 숨어서. 아, 그러니까 신인 개발팀 언니가 앞에서 지켜보고 있기 네, 때문에 요걸 마치 살짝. 게임처럼. 아주 살짝. 아, 아주 살짝. 그런데 살짝 들면서 머리만 드는 게 아니라 조금 들릴 수 있게. 조금 살짝 한 몇 뭐. 그램이라도. 네. 진짜 살짝 아, 이렇게. 너무 재밌다. 하면 좋잖아요. 그런 아, 근데 것도 왜냐면 많았죠. 그거 맨날 이렇게 또 이제 월말 평가 내지는 매번 이런 체중을 또 이게 네, 힘들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타쉽 연습생. 그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 맞아요. 이제 출연을 하게 되고. 순위 변화가 있었지만 이제 순위가 떨어진 걸 맞이하게 되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저에게 찾아온 첫 번째 실현이에요. 시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제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나는 되게 막 사랑을 받고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나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나가 보니까 이 세상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네? 이런 거에 대한 처음 충격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너 미워, 너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없죠. 내가 크게 뭔가 잘못을 하거나 그렇진 않았는데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네?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 이제 매주 순위가 이렇게 막 정해지고 그에 따라서 막 그 순서대로 줄을 서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그 세상 안에 갇히기 시작한 때인 것 같아요. 그때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이런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나올 때 뭔가 그렇게 응원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 저를 가끔씩은 미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제가 직장인이라고 쳤을 때 제 일에 대한 평가를 사실 24시간 내내 제가 열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를 막 새벽에도 이걸 열람해보고 싶게 하고 막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고 싶게 하고 나를 어떤 시선으로 볼까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면서 그런 뭔가 무서움이나 걱정이 생겼던 것 같거든요. 역에 나가면서 사실 또 굉장히 큰 인기와 관심도 네, 얻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에 따른 스트레스도 또 이게 진짜 늘 얘기합니다만 오디션 프로그램은 이거 아무나 못할 것 그러면 같아. 또 경쟁이고 이거 경쟁이잖아요. 그 누군가는 맞아요, 또 맞아요. 탈락을 하게 되고. 난 그래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못 보겠어. 근데 저는 딱 그냥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어려서 했던 것 같아요. 어려서 할 수 있었고 몰라서 그냥 했고 할 수 있었다. 예. 원래 알면 못 하잖아요. 못하죠. 그래서 그냥 어린 맛에 몰라서 어린 맛에 어쨌든 2021년 아이브로 데뷔를 하고 데뷔곡 11. 야, 러브 다이브, 애프터 라이크. 이거 뭐 연달아 히트를 하죠. 이게 이제 2022년 멜론 뮤직 어워드 신인상 대상을 동시에 또 수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이런 큰 무대는 정말 이렇게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좀 떨려요? 어때요? 저는 또 크게 안 떨려가지고 진짜? 뭔가 저는 떨린다는 느낌보다는 항상 그 무대가 기대가 되고 진짜? 그냥 내가 준비한 거에 집중하지 그 떨린다는 감정에 집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왜냐면 준비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이 3분이나 혹은 정말 짧게는 50초 몇 초짜리도 있는데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내가 연습한 걸 생각하는 것 같지 떨려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연예계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아이브로 또 한 4년 차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영 씨는 혹시 고민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저는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이 일을 하다 보면 타의에 의해서 하게 되는 일들이나 네, 타의에 그쵸. 의해서 듣게 되는 말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장원영으로서는 이 일을 보다는 다른 게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렇죠. 혹은 그 말을 안 듣고 싶을 수도 있고 한데 맞아요. 뭔가 그렇게 타의에 의해서 하게 될 때마다 저는 오는 그런 스트레스가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뭐 해결책이기도 하고 우리 업계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세상을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세상살이가 예. 사실 그렇죠. 세상살이가 맞아요. 그게 힘들어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어쩔 수 저는 없어. 그게 가장 큰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찾은 뭔가 뭐예요? 해결책은 원래도 그렇게 살아왔기도 했고 그냥 간단해요. 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그렇지. 그냥 주체적으로 살면 그 순간들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크게 신경도 안 쓰이고. 사람 대 사람으로 본 적 없는 사람들이고 저에 대해서 극히 일부만 아는 사람들이 몇 초의 영상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저에게는 사실 큰 상처가 되진 않아서 오히려 저는 그런 게 그런 사람도 있지. 근데 여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럼 된 거지? 하고 저는 내가 진짜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 내가 고치자.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서 또 고쳐 나가고 너무 만약에 내 앞에 큰 시련이 닥쳤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꿋꿋하게 잘 헤쳐나가면 요게 굴복하지 않고 잘 뛰어넘고 다음 스텝을 가면 그거에 2배의 행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은 그거에 보상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보상 없는 고통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걸 좀 가슴에 지니고 항상 연예계 생활도 그냥 장원영의 인생도 임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면 보상 없는 고통은 없지 이러면서 없더라도 혹은 그 뒤에 보상이 없더라도 이렇게 믿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니 어쨌든 저 10대 때부터 쭉 오랫동안 이제 그 그룹 활동을 또 하고 계시고 네. 지금 이제 20대시니까 좀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달라진 게 좀 있을까요? 사실 저는 20대가 됐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제 삶이 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사실 그렇긴 하죠. 네, 그리고 사실 나이를 드는 것도 체감을 그렇게 잘 하시나요, 혹시? 뭐 이렇게 약간 시간은 흘러가는 뭐 그런 거죠. 느낌이고 뭐 그냥 뭐 1년이 네. 지났으니까 한 살 먹었구나 그냥 맞아요. 그런 거고. 눈 떠보면 가끔 몇 살이세요? 그러면 제 나이 얘기하면 어우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뭐 이따 보니 뭐요? 많이 먹었습니다. 뭐요? 살다 보니 바쁘게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게 된 거죠. 네. 근데 참 이야기가 네. 저보다 더 어른 같아요. 주거리 받거리 잘 되죠? 되게 네, 원영 씨가 되게 뭐. 잘 네. 되게 하거든요.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오늘 네. 좋아요. 저는 그거 하나는 되게 좋았던 것 같은 게 제가 워낙 어렸을 때 데뷔를 했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의견을 피력하거나 말을 할 때 윗사람께 내가 너무 아직 성인도 아니고 너무 어린애가 이렇게 말하면 진심으로 안 들어줄 것 네네. 같고 내 말에 힘이 없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제가 어엿한 성인이 됐으니까 그렇지. 내 말에 힘이 붙이고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어서 음. 그거는 저도 일하거나 생활하고 살아갈 때 좋았던 것 같아요. 20대 돼서 제일 좋은 건 내 말이 맥혔을 때.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한번 내 말이 정리해 볼게요. 네. 그게 이제는 딱 내 맞아요. 얘기가 10대와 20대 차이는 20대 때 내 말이 조금 더 맥힐 때. 맥힌다. 그때 좀 느낀다. 예, 맥힌다. 맥힌다. 유진 씨는 좀 어때요? 저요? 저는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저한테 좀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이라기보다는 조언이라고 하죠. 진짜 이렇게 앉아 있어도 자세를 유진아. 좀 곧게 해라. 유진아, 다리를- 허리를 좀 펴고. 네, 다리를 뭐 2개를 모아라 라든지 뭔가 그런 진짜 사소한 부분까지도 좀 해요라고 하죠. 그런 말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진짜 언젠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잘 안 해주신다고 저는 느꼈어요. 뭔가 나에게 뭔가 그런 말을 안 해줄까? 왜 안 해주지? 갑자기 이런 또 받을 때는 싫다가 안 들어오니까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 좀 경계를 많이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럴 때 좀 나 좀 어른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요. 진짜 이게 또 어른이 되는 순간 또 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뭐 나의 뭐 말에 또 조금 더 이제 무게가 좀 실리는 부분도 있고 그만큼 또 거기에 따른 책임도 내 스스로. 진짜 맞는 얘기. 어쨌든 이제 우리 2025년 뭐 각자의 또 목표가 좀 있을까요? 유진 씨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진짜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해야 돼요. 네, 진짜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뭔가 스케줄대로 열심히 하고 저 챙기는 것도 열심히 하면서 많은 분들도 좀 건강한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다. 진짜 이게 건강하셔야 제 됩니다. 소망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뭔가 의연해지는 한 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크게 놀라지도 크게 너무 막 올라가지도 예쁘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입니다. 본인의 무탈함이니까 맞습니다. 그걸 우리 유키즈 시청자분들도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마무리까지 뭐.